네, 안녕하세요. 대중음악평론가 정병욱입니다. 이제 2009년 말쯤에 음악취향 Y라는 음악 웹진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평론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대중음악상에는 2016년에 처음 합류했어요. 그래서 올해로 10년째가 됐는데, 한국대중음악상에서는 현재 글로벌 컨템퍼러리라는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고, 그 밖에는 이제 재즈 부문과 일렉트로닉 분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거의 한 2000년부터 글을 썼으니까 지금 한 25년 넘게 이렇게 뜻하지 않게 그렇게 좀 오래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대중음악상에는 2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비니스 분과장을 맡고 있고 또 포크 분과위원으로 또 선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R&B 소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작가도 하고 있고, 기획 뭐또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최승인이라고 하고요. 한대음에서는 분과는 이제 힙합 랩 분과랑 R&B 소울 분과랑 재즈 분과 지금 3개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중음악상 200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연말에 이제 한 해 동안 나온 음악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주로 이제 비즈니스나 좀 상업적인 성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이제 시상식이 많다 보니까 그것과 이제 무관하게 오로지 음악을 가지고 이제 평가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제 23년째 이제 계속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한 경향이라고 하자면 매년 그래도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히나 이제 뭐 주류 K-팝 아이돌씬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대중음악 씬에서 올해는 이런 음반이 굉장히 돋보였다 하는 음반이나 또는 이제 아티스트가 있기 마련인데, 올해는 그런 음반이 이제 특히 보이지는 않았었던 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다원적인 중심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약간 뜬금없긴 한데 들으면서 저는 2000년대,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노브레인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 가사도 그렇고,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사운드도 그렇고, 그 90년대 후반 정말 뜨거웠던 시절의 노브레인이 좀 연상될 만큼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고, 그리고 보통 이게 저희가 기세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기세로 정말 밀어붙이는 그런 멋진 펑크 사운드였기도 했고, 제가 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초록불꽃 소녀는 지금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3번째 앨범이 이 밴드의 가장 최고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 밴드가 얼마나 좀 계속해서 궁극의 펑크 사운드로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게 뭔가 딱 마음에 와닿아서 이 앨범은 정말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세라는 표현을 쓴 게 정말 그 기세란 말이 딱 적합할 정도로 그냥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고 펑크 공연장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에너지, 그리고 그 무대나 스테이지 매너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밴드의 공연장에서 그대로 막 선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라고, 정말 이거 공연도 앨범도 훌륭하지만 공연에서 들려준 그 에너지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듣고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펑크 사운드를 만들어내다니 라는 좀 놀라움이 있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펑크 음악 같은 거 표현할 때 날것의 사운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것의 사운드가 가장 좀 잘 어울리는 밴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밴드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 뉴욕 펑크 씬을 굉장히 좀 동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1970년대 뉴욕 펑크 씬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 피치트럭 하이제커스가 그런 사운드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말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가사를 통해서 발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DIY라는 정말 펑크의 기본 정신 같은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음악을 들려주는데, 한번 이 밴드의 라이브는 꼭 한번 좀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멋지고 강렬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거친 사운드를 들려주는,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밴드였습니다.
일단 송소희님의 경우에 이제 이름을 알리시기로 이제 어렸을 때 국악 신동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요를 이제 하셨었고 2022년부터 이제 독립적인 활동을 본격화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국악에 매이지 않는 그것을 바탕으로 좀 이제 대중음악 어프로치가 많이 가미된 음악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중음악 씬에서도 특히 인디 음악 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고요. 그 세련된 어떤 꺾는 소리가 어떤 대중음악적으로 이제 소화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마치 이제 아이리시 음악을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인디 음악 좋아하시는 인디 록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과거의 크랜베리스의 어떤 보컬 돌리스 오도리언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이번 앨범에서는 독립적인 활동을 송소희님이 하시면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오행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음악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타이틀곡인 이제 함박할레의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줄루어입니다. 그래서 줄루어로 잘 가세요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인데 줄루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라이온 킹의 이제 테마곡인 서클 오브 라이프의 이 인트로가 이 줄루어로 쓰인 가사거든요. 함박할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잘 가세요라고 했을 때 다른 세계로의 어떤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송소희님만의 어떤 음악적인 매력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그 컨셉이 잘 녹아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클럽 씬 같은 것들을 이제 경향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팬 그런 문화들이 한번 이제 단절이 되었었거든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DJ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DJ이자 이제 프로듀서이자 플레이어인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본으로 갔던 해가지고 힙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라던가 이런 스케이트보드 문화라던가 스트리트 그런 거리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이런 스트릿 문화에 있는 형들의 영향을 이제 계속 흡수를 하면서 성장해 왔던 이제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 보재님이 부정하시던 게 자기는 이제 클럽 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거리 문화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DJ로서의 자신과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 이번 앨범은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벽을 약간 마음의 벽 그런 것들 굳이 구분 지으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깨부신 그런 앨범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브레이크 비트 자기가 답을 찾은 그런 것들 게토테크 브레이크 비트에서 이제 그 답을 찾았으니까 나대로 살겠다 그런 태도가 멋있는 씬에서 되게 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장르도 그렇지만 이제 전자음악에는 그것을 이제 즐기는 방식이 굉장히 좀 세분화, 좀 분화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전자음악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그 댄스 플로어, 실내의 어떤 댄스 플로어에서 그 댄스 음악으로 즐기는 음악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페스티벌이나 어떤 넓은 광장에서 신나게 즐기는 음악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골방에서 어떻게 보면 딱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즐기는 음악 이런 세 가지 스타일의 전자음악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넥타님의 이제 서울비자 앨범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어떤 다른 포인트들을 동시에 같이 잘 충족해 줄 수 있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참 매력적인 음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듣기에는 좀 K-팝 음악, 댄스팝 음악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듣기로는 그런 댄스 플로어나 골방에서 듣기에도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구조와 곡의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EP예요. 곡마다 다른 이제 프로듀서들이 이제 공동 프로듀서이자 편곡자로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각기 다른 어떤 곡의 매력들을 좀 잘 소화해 주셨고요. 그 앨범 타이틀의 어떤 의미, 서울비싸라는 어떻게 보면 기괴한 서울, 좀 독특한 어떤 서울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어서 아마도 이제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노미네이트 된 앨범들 쭉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 이제 얼터너티브 R&B라는 것들이 이제 좀 진부해진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계속 장르라던가 아니면 어쩐 경계라던가 일종의 금기시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뭔가를 끊어지고 그러니까 깨내고 있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다의 개미의 왕은 얼터너티브 R&B의 약간 끝판왕이라고 이제 좀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에요. 가사 표현 면에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당연히 이런 얘기까지도 굳이 할 수 있냐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윤다혜 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사 표현도 그렇지만 또 오랫동안 이제 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보컬 그런 면에서도 진짜 잘하시고, 그리고 또 뭐 프로덕션, 태민송이님이라던가 이제 코우님 같은 분들, 그 전자음악이라던가 밴드 사운드라던가 모든 걸 간통하다 보니까 실험적인 사운드에서 이미 능통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 사운드, 보컬 그런 삼박자가 모두 다 골고루 잡혀가지고 나온 얼터너티브 R&B 앨범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앨범을 정의했을 때 R&B 소울이라고 할 수 있나? 뭐 R&B 소울도 있죠. 뭐 그렇다면 뭐 글로벌 컨템포러리로 가도 되나?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도 그냥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셨던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의 첫 번째 앨범이다 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앨범에서 사운드만으로 듣더라도 이제 좀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현실 세계가 아니라 다른 이제 세계로 이제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속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이제 계속 간질간질하게 흔들어 놓는 느낌이란 말이죠. 추다에라는 플레이어가 이제 무당이 되고, 밴드 멤버들이 이제 그런 의식, 그 추다에라는 무당이 하는 의식을 받쳐주고, 약간 청자는 이제 굿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앨범이란 말이죠. 이 앨범에서 음악이 이제 단순하게 무당을 이제 무아지경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분위기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무교 샤머니즘의 그런 것들을, 그런 미학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원적이고 스피리추얼 그런 것들에 다다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앨범이라고 봅니다. 디스코, 펑크, 소울인데 너무 이제 그 시대로 가버리지 않고 현대에 맞게 잘 좀 재해석을 하는 산뜻함을 가져와가지고 것들을 또 이제 잘 풀어낸 앨범이라고 느껴졌고, 그동안 이제 1집, 2집 때 보이드는 약간 실험에 가까웠고, 1집 때는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이제 서사를 이제 서사를 정리하는 느낌이었는데, 3집 때는 이제 그 구력도 쌓였다 보니까 음악성도 이제 자연스럽게 획득을 하셨고, 트랙별로 업다운이 계속 이제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미절이라는 게 집착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앨범의 스토리 라인은 되게 이제 다운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댄서블하게도 이제,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업다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상태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가 하면은 몰입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안에서 스킷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앨범적 장치도 잘 만들어가지고 와닿는, 앨범 단위로서도 더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런 감정성 같은 거를 잘 잡아낸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리 씨는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고, 이제 모던 재즈의 어떤 현대성을 가지고 있는 흐름, 장르라고 얘기하는 포스트팝 장르의 음악들을 많이 선보이던 분이셨는데, 이번에 이제 동료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용리와 이제 돌아온 탕자들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음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즈가 기존에는 이제 어쿠스틱 악기 위주였던 편성과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자 악기, 특히 이제 신디사이저
어떤 소리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차용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어떤 특징들을 이제 용리 씨가 직접 어떤 다양한 어떤 신스 소리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소리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재즈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스윙이라든지 어떤 즉흥 연주적인 특징이 잘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구성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마치 이제 프로그레시브 록과 같은 어떤 구성의 어떤 매력들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새로운 매력의 음악으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항상 이제 재즈 분과에서 이제 소개되는 여러 어떤 음악적인 특징들 가운데 좀 올해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여서 이번에 같이 소개를 하게 됐어요. 일단 감상용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고, 또 한 곡 한 곡 뜯어보고 앨범 전체적으로 봐도 또 훌륭합니다. 그래서 재즈 연주곡들이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재즈라는 말을 떼어버려도 될 정도로 훌륭한, 저는 연주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베이스 연주자잖아요. 근데 그 포지션에 갇히지 않고 정말 뛰어난 작곡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해파 씨나 김일두 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곡들도 있는데, 그 곡들 들으면서 정승윤 씨가 정말 좋은 베이스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작곡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멜로디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정말 좀 탁월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보통 베이스 연주자다 보니까 베이스 연주가 확실히 소리가 좀 도드라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다른 악기들과 굉장히 좀 조화를 훌륭하게 이루었고, 그 베이스 소리가 울릴 때 그 공간감도 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가 뭔지 좀 지향점이 좀 확실한 아티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즐겨 들었고, 보통 연주 음악 하면 굉장히 좀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굉장히 좀 감상용으로서 그냥 편하게 틀어놓으셔도 좋은 음반이고,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더 이 음악에 이런 깊이가 좀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대체 뭐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싶었을 때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안 듣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해서 계속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어요. 1977년에 산울림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산울림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지금 누가 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터너티브 락 후보에 올랐는데, 전 여기서 방점은 락 음악이 아니고 얼터너티브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우희준 씨가 들려주는 음악은 좀 정말 우희준만이 들려줄 수 있다. 그래서 좀 뭔가 전 비슷한 음악도 사실 못 찾겠어요. 이 음악의 근원이 뭔지, 이 음악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한번 좀 굉장히 좀 물어보고 싶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운드였고, 올해의 좀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씬에서 업계에서 이제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밴드다 보니까 반가움이 있는데, 포크라노스 10주년 바이닐 그런 걸 라이너 노트 썼을 때 연주력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고고학 볼륨 7 이제 첫 정규죠. 이제 정규 이제 들어보시면은 그냥 막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향연이란 말이에요.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앨범이 약간 우리 시대를 잘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쉽게 이제 냉소적으로 이제 변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이제 고립되는 그런 이제 고립되기 쉬운 시대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고고학이 약간 그 시대를 이제 그려내면서도 나름의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그린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앨범 이게 얼터너티브 록에 분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장르의 뭐 감각들이 섞여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뭉쳐서 뭔가 이 벽이라던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이라던가 그런 것들, 응어리진 뭐 장벽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의 역동적인 뭐 그런 것들로 사운드를 느껴져가지고 되게 이 앨범이 얼터너티브 록 분과에 노미네이트 될 만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한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포크 아티스트와 이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나무님이 앨범을 발표할 때는 나는 앨범 발표를 좀 피해야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권나무님이 워낙에 이제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그 포크 부분에서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작품을 내놓다 보니까 경쟁작을 좀 피해야겠다라는 식의 어떤 농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총 7번 노미네이트 되었고 2번 수상을 할 정도로 한대음이 이제 사랑하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좀 단순한 편성 가운데서도 아티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진솔하게 잘 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을 이제 감동시키거나 이제 공감하게 하는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내놓은 작품 삶의 향기라는 작품에서도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어떤 삶의 여러 어떤 측면들을 가사에 잘 녹여낸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크 음악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그 악기나 편성이 뭐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어쿠스틱 피아노 같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타 중심의 어떤 포크 음악의 가장 어떤 진솔한 편성, 가장 전형적인 어떤 편성을 자기만의 어떤 음악으로 잘 들려주는 분이신데, 이번 앨범에서도 우리가 권나무님에게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잘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산만한 시선은 그냥 뭔가 기특한 저에겐 청년들인데, 제가 산만한 시선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어쩌다 보니까 봐왔거든요. 제가 기특하다고 한 이유가 사실 이들이 20대 중반 정도 나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리고 지금 이제 앨범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막 그 앨범의 시대를 직접적으로 막 경험하진 않았는데도 그 과거의 그 앨범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 가치를 쫓으면서 정규 앨범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의 컨셉을 정해서 1번 곡부터 16번 곡까지 딱 그 순서 배열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 보통 그냥 포크 듀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블루스의 정서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 블루스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루한 음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신들만의 서정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굉장히 심오한 가사 같은 걸로 승화를 시키면서 그 음악들, 포크와 블루스를 정말 저는 적절하게 조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6곡을 담은 앨범을 한 장 만듦으로써 이 앨범이라는 게 왜 아직도 중요한지, 왜 아직도 이 앨범이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좀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컨템퍼러리 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장르 분과, 장르 어떤 미학으로 이제 설명하기 어렵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이제 합쳐져 있는 음악의 경우에 이제 글로벌 컨템퍼러리 부문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음악의 경우 딱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은혜 씨의 경우에는 이 앨범 제목 남도 콜링에 이제 남도에 해당이 되는 남도 민요를 주로 소화하시던 이제 소리꾼이셨고, 이제 까데오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펑키하고 좀 재즈한 어떤 블랙 뮤직을 이제 다양하게 소화를 하면서 좀 다양한 협업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어떤 김예찬 님의 어떤 합류도 저로서는 굉장히 이 앨범의 일종의 요즘 얘기하면 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김예찬 님의 경우에는 재즈 비브라포니스트세요. 그래서 이 앨범을 직접 들어보시면 느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남도 민요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굉장히 어떤 구성진 어떤 매력도 가지고 있고, 그 전통적인 어떤 소리와 반면에 어떤 영미 음악의 대표적인 어떤 펑키한 매력, 그런 그루브도 거기에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김예찬 님이 원래는 이제 비브라폰을 연주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발라폰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십니다. 그래서 비브라폰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이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울림을 가지고 있는 악기여서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이제 같이 하나로 좀 어우러지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뉴에이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지금은 잘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템퍼러리 인스트루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어떤 연주 음악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피아노 앨범들을 많이 선보이시면서,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어떤 소품으로서의 형식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을 소화해 주셨었는데, 기존에 이제
정진희 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성들이 이런 어떤 연주 음악적인 매력과 또 이제 스트링이 같이 소화됐을 때 어떤 호흡과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앨범이 담고 있는 주제 의식은 계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사계절로 이야기하지는 하지만 그게 계절마다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선처럼 그 흐름이 이어지는데 마치 그 선처럼 이어지는 흐름이 이제 음악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고요. 혼합적이거나 크로스오버적인 또는 다른 데에 속하지 못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을 저희 분과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음악으로서 정진님의 앨범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될까? 앨범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은 사람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게 궁금해지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것들을 듣고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어떤 경험들을 했기에 이런 것들을 내보낼까가 되게 궁금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 21세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힘이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야기가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들을 곡에서도 물론 풀어낼 수 있지만은 앨범 단위에서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더 깊게 앨범이라는 것들, 이야기를 남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하면서 계속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대음에서 어차피 노래 부분과 음반 부분을 다 시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지금 뭐 싱글, EP, 뭐 정규 앨범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음반을 들을 때 그 매체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결정 지어진 거기 때문에 뭐 지금에 있어서는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음악을 들을 때는 내가 이런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와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을 갖거나 그러한 감각을 갖게 될 경우가 많은데, 해당 그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 그 당사자와 조금 더 깊이 서로를 이제 알아갈 수 있는, 또는 제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거기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노래의 매력, 노래 단위, 싱글 단위의 매력과 음반 단위의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앨범이라는 개념이 존재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냥 뭐 한 60년, 7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살아온 시대에서 그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뭐 당연히 싱글의 시대가 지금은 싱글의 시대가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음악가가 자신의 세계를 가장 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뭔가 생각한 그대로 펼쳐볼 수 있는 그 단위는 결국에는 앨범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도태되는 거라면 난 그냥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저에게는 앨범이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앨범에 계속 매달려서 그 앨범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아티스트들과 함께 계속 소수라도 그냥 앨범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좀 평론가로서 좀 살고 싶다,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